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2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다음 중 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요 1번에 요 아르곤 있죠? 요 아르곤이라는 것은 불활성 기체 영적 원소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요 질소는 요건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죠. 즉 산화 반응은 해요. 근데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그 연소는 안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요 일산화탄소, 요 CO죠. 자, CO는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산화 반응이 되면 CO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2몰이 되고 여기 1몰, 여기 2몰이 되겠죠. 그래서 요 CO 일산화탄소는 이건 가연성 기체예요. 즉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서 빛과 열을 동반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거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4번에 이산화탄소 CO2는 산화 반응이 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난 물질,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등이죠. 그 다음에 이 질소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주기율표상의 그 영적 원소, 18족 원소는 그 불활성 기체죠.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죠.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2번은 가연성 액체의 연소 형태인데 옳게 설명한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연소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라도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한다. 자, 예를 하나 들을까요? 자, 아세틸렌 있죠? 자,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즉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아세틸렌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수소가 4에서 75%로서 두 번째 넓은 거죠. 자, 예를 들면 수소는 농도가 3% 이하가 되면 여기 4%에서 75%만 여기 연소 범위죠. 그래서 3%, 뭐 3.9% 이하가 되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76%가 됐다. 그럼 연소 범위 바깥이니까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하한값보다 낮은 범위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자, 가연성 증기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소가 되기 쉽다. 농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연소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가연성 액체의 증발 연소. 액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타기 시작한다. 이 석유류 계통이죠. 즉 사류연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휘발유 같은 경우 여기에서 증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증기가 연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그래요. 증발연소.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가연성 액체의 요 증발연소는 그 액체 표면에서 증기가 증발되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성이 낮은 액체일수록, 즉 휘발성이 낮으면 연소가 어렵죠. 이게 틀린 거고, 연소 속도는 빠르다. 연소 속도는 느리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연소의 형태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면 연소하는 거,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또 증발 연소, 고체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그 다음에 사류의 석유류 계통이 다 증발 연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 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자기 연소는 오류 연물. 자, 확산 연소는 가연성 기체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물을 이용한 소화가 오히려 위험성을 크게 하는 것 찾아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수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즉 물하고 접촉이 되면 위험한 그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요 황린은 금수성은 아니죠.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자, 정린, 이류염물이죠. 정린은 물로 소화가 가능하죠. 자, 3번에 요 탄화알루미늄은 Al4, C3죠. 요거 삼류염물에 알루미늄 탄화물이에요. 알루미늄 탄화물. 그래서 요놈이 물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메탄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요놈은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삼류염물 금수성이죠. 그래서 4번에 요 니트로셀룰로스, 요거는 오류염물의 질산 에스테르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탄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을 해서 요 메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4번 가죠. 자, 오류염물에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 자, 이 오류염물은 자기 반응성이죠. 그래서 이 오류염물은 산소를 갖다가 대부분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소화가 안 되죠.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1번 옥외소화전 설비. 물이니까 가능하죠. 스프링클러도 물이니까 가능하죠. 자, 물 분무도 물이니까 가능한데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는 거죠. 오류염물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염물에 요 적응성이 없는 거, CO2 소화 설비하고요.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다는 거, 오류에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금속 칼륨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약제. 자, 금속 요 칼륨이 화재가 났을 때 CO2를 방사하면요 K2CO3 생기고요. 이게 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4몰, 요거는 3몰, 요건 2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식보다는 금속 칼륨이 CO2하고 반응이 돼서 탄산칼륨하고 여기 탄소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2는 안 되는 거죠. 금속화재. 요 1번 이산화탄소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금수성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약제는요, 요 탄산, 수소, 염류,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그 다음에 요 팽창질석, 요 팽창진주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제5류염물이죠. 제5류염물의 화재 예방하고 진압 대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서로 1m 이상의 간격 두고 유배를 정리한 경우라도 3류염물하고 요 5류염물은
예, 같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거, 이건 맞아요. 자, 주의사항 게시판. 예, 오류 연물은 화기엄금이죠. 그래서 화기엄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화기주의하고 화기엄금이 있죠. 자, 요 둘은 적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다음에 요 물기엄금이 들어가죠. 자, 물기엄금은 물이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죠.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게시판 주의사항. 자, 3번에 여기 이산화탄소 소화기하고 할로겐 화물 소화기는 모두 적응성이 없다. 예, 오류 연물에는 CO2하고 할론 소화약제는 예, 적응성이 없는 거죠. 자,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화기엄금만 표시하면 된다. 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오류는 운반용기에다가 화기엄금하고 예, 충격주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화하는 오염물에 따른 운반용기 요 주의사항 있죠. 자, 1, 2오염물은 금수성 물질이 있죠. 그놈이 바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에요. 요거는 화충물과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요게 1, 2오염물의 금수성,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은 요 물기엄금만 빼고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래서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그 다음에 이류연물은 금수성 물질인 요 철금마죠. 철금은 요 금속분,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 요놈은 화기주의하고 예, 물기엄금. 자,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인화성이 강하니까 화기엄금만 들어가죠. 그 밖의 것은 조금 불에 좀 덜 위험하니까 화기주의로 가는 거죠. 자, 삼류는 자연발화성하고 금수성이죠. 그래서 이 자연발화성은 황린이니까 물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기엄금하고 공기접촉엄금. 자,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 자, 사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엄금. 자, 오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이놈은 화기엄금하고 충격주의, 폭발성이니까요. 충격주의.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요거는 가연물 접촉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운반용기 주의사항 요 표시는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다음 중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예, 질소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이건 흡열 반응을 하죠. 요 질소하고 질소 산화물은 산화 반응을 하는데 여기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질소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트륨은 삼류연물이죠. 이건 가연물이죠. 니트로셀룰로스 오류연물의 질산 에스테르류 가연물. 나프탈렌 이건 그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일반 건축물 화재인데 내장재로 사용한 요 폴리스티렌 폼. 요게 뭐예요, 요게? 플라스틱이죠. 즉, 열가소성 플라스틱이에요. 자, 연소 형태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요 표면 연소, 코크수, 그 다음에 요 숯, 그 다음에 목탄, 요 금속분, 그 다음에 요 분해 연소 있죠? 분해 연소, 석탄, 목재,
그다음에 요 종이, 여기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요 플라스틱은 분해연소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인 거죠. 자, 요 증발연소는 황나프탈렌, 파라핀, 그 다음에 사류연물이죠. 자기연소는 오류연물, 표면연소하는 물질은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다음 9번 가죠. 자, 분진 폭발할 경우에 소화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금속분에 대해서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금속가루가 분진 폭발을 일으켰을 때는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자, 분진 폭발할 경우에 직사주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소화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 분진이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직사주수라는 건요, 이건 봉상 형태로 물을 방사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오히려 분진이 더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좋아요? 물을 갖다가 안개 모양, 물 분무로 방사하는 거. 이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렸어요. 직사주수가 아니고 분무주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직사주수가 아니고 분무주수. 네, 분진 폭발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폭발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CO2하고 활론 소화 약제는 금속분해는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100kg, 20도씨의 물 100kg이 전부 100도씨 수증기 변할 때 필요한 열량. 자, 필요한 열량 Q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 그 다음에 증발 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M은 질량이니까 지금 100kg죠. 자, 물의 비열은 1이죠, 1 kcal per kg 도씨죠. 물 1kg을 1도 높이는 데는 1kcal가 필요한 거죠. 자, 온도차. 일단 100도씨 수증기가 되니까 100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온도차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물의 기화잡열 539 kcal per kg이죠. 여기에다가 질량 100kg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6100, 900 kcal가 필요한 열량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약 62,000 있죠. 61,900이니까 약 62,000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2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요 물, 요 놈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도씨 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 물이 다시 100도씨 수증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되는데 필요한 열 Q는 요게 질량, 비열, 온도 차가 되는 거고요. 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데 필요한 열은 기화잡열에다가 질량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여기 식용유 화재 났을 때 요 일종 분말이 가장 좋은데 소화 원리에 가장 가까운 걸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요 식용유 여러분이 그 폐식용유 있죠?
이 주방에서 뭐 튀김 같은 거 많이 하고 남으면 그 식용유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식용유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있죠? NaOH. 요 놈을 가해서 굳히면 요게 뭐가 돼요? 예, 비누가 돼요, 비누. 왜 그래요, 여기? NaOH에 요 Na에 양이온이 있죠? 요 놈이 비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용유 화재에다가 일종 분말 있죠? NaHCO3죠. 요 놈하고 반응을 시키면 예, 거품이 일어나요. 비누 거품. 왜 그래요, 여기? 요 Na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 Na 양이온이 식용유하고 반응을 해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거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용유 화재에 가장 좋은 일종 분말의 소화약제가 좋은 이유는 바로 요 비누를 만드는 비누와 반응에 의한 요 질식소화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전기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거. 자, 이 전기 화재 있죠? 전기 화재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할론이나 아니면 CO2. 그 다음에 분말도 되죠? 그래서 가장 적응성 있는 거예요. 물 분무도 돼요. 물 분무는 비전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봉상으로 물을 갖다 방사하면 안 되는 거죠. 봉상수, 물을 막대기 모양으로 방사하는 소화기. 포소화 설비는 90% 이상이 다 물이에요.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이거 봉상 소화 설비죠. 그래서 4번에 물 분무가 비전도성을 띠고 있는 거죠. 전기를 안 통해요. 이걸 우리가 비전도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가능하죠. 그래서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이 할론, 네, 불활성 가스 CO2죠. 네, 분말, 물 분무가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13번 가죠. 자, 소화기 속에 압축되어 있는 CO2 1.1kg을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일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그래요. 자, CO2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CO2가 소화기 안에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가? 1.1kg가. 그럼 요거를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 상태로 방출이 되면 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일기압 대기 상태로 가면 이게 액체가 뭐가 돼요? 기체가 되는 거죠. 즉 기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자, V가 단위가 세제곱이면 W는 무게는 킬로그램, 기체 상수는 0.082,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고, P는 압력, 기압이죠. M은 분자량, CO2니까 분자량 얼마예요? 탄소가 12, 16, 산소가 2개죠. 그럼 44예요.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몇 킬로예요? 1.1kg죠, 이거. 1.1kg. 이건 1.1kg. 0.08이 맞고, 기준 온도가 0도치죠, 그대로 0. 그러니까 273K가 되는 거죠. 기압은 1기압, 분자량 44. 다 대입해서 풀면 0.56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에요.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여러분이 완전히 암기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유류 화재에 해당하는 표시 색상을 물어본 거죠.
자, 화재의 그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K급까지죠. 그래서 A급이 일반, B급이 유류, C급이 전기, D급이 금속, K급이 주방화재죠. 자, 색표시는 A급 백색, 유류화재 B급 황색, 전기화재는 청색이죠. 그래서 유류화재니까 답은 황색이 되겠죠. 다음 15번. 소화설비 요 적응성에서 소화설비의 요 종류가 아닌 거. 자, 화재를 진압하는 요 소화설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여러분이 보는 것이 옥내.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 설비 있죠? 그 다음에 미분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포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요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분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아닌 거. 물분무, 옥내, 물통도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소화설비가 되는데, 이 방화설비는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죠. 그러니까 소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3종 분말, 요 NH4, H2PO4죠. 자, 요 놈이 열분해돼서, 열분해하면 뭐가 생성돼요? 암모니아 기체 나오고, H2O, 물이 생성이 되고, 요 HPO3, 메타인산이 나오는 거죠. 자, 암모니아하고, 요 물, 수증기죠, 수증기. 요 비율. 몰수. 여기 1몰이고 여기 1몰이죠.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약제 요 열분의 반응식,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7번 가죠. 자, 이 폭갱 유도거리, DID. DID에서 D자가 뭐예요? 여기 디토네이션이죠. 디토네이션이 뭐냐? 여기 폭갱이죠, 폭갱. 그래서 DID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배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안에서 연소가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 정상연소죠. 근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폭갱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격렬한 폭갱이 일어날 때까지 요 거리, 요 우리가 DID, 폭갱 유도거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폭갱 유도거리, 요게 짧아지는 조건이 아닌 거. 자, 관경이 클수록 짧아진다. 관경이 크면은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폭갱에 도달하는 그 거리가 오히려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경이 클수록 짧아진다가 아니고 길어진다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압력이 높으면 짧아져요, 거리가. 점화 에너지가 클수록 짧아지고, 관 속에 여기 이물질이 있을 경우 관경이 작아지는 거죠. 당연히 짧아지는 거죠. 다음 18번. 자, 과산화나트륨 화재 시 물을 사용한 소화가 위험한 이유. 자, 이 과산화나트륨이 Na2O2 인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인류오염물에 무기과산화물인데, 요 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요 과산화물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심한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산소하고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요 계수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2몰, 2몰. 여기는 4몰이 되네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 일정분 말이죠. 자, 요 놈하고 황산 알루미늄 Al2SO4 알루미늄은 3가죠. 3개. 여기에 18몰의 H2O의 결정이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반응이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Na2CO3 나오고, 그 다음에 Al, OH3, 그 다음에 CO2 나오고, 그 다음에 18배의 H2O 나오죠. Na2CO3가 아니고 Na2SO4죠. CO2 나오고, 18몰의 H2O가 그대로 나오죠. 뭐 개수는 여러분이 관계없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화학포죠. 화학포.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CO2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되는 거.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이 기계포라는 거 있죠. 자, 기계포는 기계 장치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이 되는 거죠. 포가. 그래서 기계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담백포, 그 다음에 요 불화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알코올포도 들어가고요. 수성막포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소화약제죠. 그래서 요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황산알루미늄, 요거 화학포예요. 그래서 이 화학포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다음은 20번 가죠. 자, 방류제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 활동인데 적당하지 아니한 거 찾는 거죠. 자, 여기 5개의 이런 그 저장 탱크가 있는 거죠. 이 주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류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방류제. 그럼 여기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자, 탱크 화재로 이 탱크 쪽으로 화재가 접근되는 거 방지하는 거 중점 둬야 되죠. 자, 포에 의해서 접어진 부분은 포의 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방류제가 클 경우에는 화재를 제압한 후에 요 탱크 요 화재 그 방어에 임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포를 방사할 때 방류제로부터 가운데 쪽으로 포를 흘러보내듯이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요 놈을 진화할 때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래야 탱크 화재를 갖다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방류제의 가운데가 아니고 방류제 요 밖으로부터 요 안쪽으로 포를 흘러보내듯이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방류제 바깥에부터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탱크의 중심부에서 방류제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포를 방사할 때는 방류제의 요 중심, 요 방류제의 요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